3.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Q.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로스테스는 메가라에서 아테나이로 가는 길목에 사는 강도입니다. 그는 2개의 침대에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강제로 눕혔습니다. 그것은 여행자들에게 휴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2발을 자르는 짧은 침대에 눕히고 키가 작은 사람은 2발을 강제로 늘려서 길이를 맞추는 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선조가 됐습니다. A. 저는 2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과오와 죄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구실 아래 계급투쟁을 만듭니다. 계급투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간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됐습니다. 이들이 계급투쟁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사랑, 협력, 대화, 평화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무자비한 투쟁입니다. 그들과 반대되는 세력은 하나도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이 거듭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적과 원수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적과 원수를 만들어 놓고 승리해야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정의의 잣대가 이중이 됐습니다. 경제적 평등이 사회적 생존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활과 가치관은 다원적입니다. 무수유의 삶을 택하는 종교적 가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의는 독존적 가치가 아닙니다. 선한 질서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정의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인간애를 위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정의가 유일하거나 절대 가치는 못되며 증오와 복수를 가정한 정의는 사회악의 원천이 됩니다. 독재국가에서는 힘으로 누르는 사람, 즉 지배자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도자는 지배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되는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 캐나다를 보면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에서 지도층이 나옵니다. 지도층에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지도자가 뽑혀서 일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지배자가 없습니다. 지배자가 있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히틀러 정권입니다. Q.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개구리와 황새라는 이소부화가 생각납니다.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위기를 느낀 개구리들이 제우스 신에게 지도자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우스는 그냥 지금처럼 너희들끼리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며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계속 자신들의 지도자를 요청했고 제우스는 할 수 없이 나무 토막을 연못에 던져줬습니다. 개구리들은 처음에는 나무 토막을 지도자로 섬겼으나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여 일하는 지도자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다시 한번 개구리들을 회유하지만 개구리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제우스는 황새를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줍니다. 황새가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천적인 뱀을 잡아먹어서 좋아했지만 뱀을 다 잡아먹은 황새는 연못의 개구리들도 하나둘씩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개구리와 황새 이야기에서 개구리들이 지도자인 황새는 없는 편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지도자는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와 정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개구리와 황새의 우화는 지도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배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지도자와 정치에 관련해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전하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치는 본래 사탄이 맡은 것이고 그 권력에서 오는 유혹과 영예는 사탄의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컸기에 사탄이 그런 유혹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약에는 더 적절한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고 임금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밖에 나와보니까 모두 임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종교만 있고 정치가 없었는데 임금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 얘기를 빼게 되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가지고 열심히 정치하면서 잘 살고 싶은데 그 길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뽑고 왕을 섬기면서 정치하고 살자. 그래서 왕을 뽑습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올리브 나무 보고서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좋은 기름을 짜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 책임을 맡아도 버겁고 여유가 없을 정도인데 왕 노릇 하느라고 그 소중한 일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양하겠다. 그럽니다. 또 그리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사과나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1년에 한 번씩 좋은 사과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는 책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왕의 책임까지 맡겠느냐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랬습니다. 다 사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입니다. 이것은 쓸모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얘기하기를 가시나무만 할 일 없이 남아있는데 가시나무에게 왕 노릇을 부탁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나서면서 그럼 내가 왕 노릇하지. 그래서 왕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목적으로 삼는 사회에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정치는 제일의 문제도 아니고 최선의 과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는 필요악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악의 결과이므로 필요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사회에서 정치는 필요악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회에서 정치는 최고의 것은 못 되어도 자선책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 경제, 문화, 과학이 정치보다 더 중요하고 정치는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차선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짧은 생각. 가시나무의 왕노릇에 대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예기에 있는 가정맹어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공자께서 태산기슭을 넘을 때 무덤 앞에서 애처롭게 고굴하는 한 부인을 보았습니다. 공자께서 그 소리를 가만 듣다가 제자 자로에게 사연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로가 당신의 곡소리는 틀림없이 큰 근심이 있는 듯합니다. 무슨 일로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예전에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죽고 남편이 또 죽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던 공자께서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 하고 물으니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알아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논어 헌문편 20장에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무도한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께서 위령공의 무도함을 말씀하시니 강자가 말하였다. 이와 같은데도 어찌하여 지위를 잃지 아니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수권은 외교를 다스리고 축타가 종묘를 다스리고 왕성가가 군대를 다스린다. 이와 같으니 어찌 그 지위를 잃겠는가. 세 사람은 위나라의 신하로 비록 어질지는 못했지만 재주는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영공이 이들을 등용할 때 각각 그 재능에 맞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능과 무도를 알고 권력을 나누어서 세 사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령공의 무도한 행위는 지위를 잃어야 마땅하지만 이 세 사람을 등용한 것만으로도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지도자가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경 대하편에는 그런 지도자를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뛰어나게 덕 있는 사람, 사방이 그렇게도 그를 본받으며 깨우친 덕스러운 몸짓, 온 세상이 따름이여.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먼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듯합니다.